오늘은 그 로컬 매장이라고 하는 매장, 그 국직성 성격이 있는 매장들이죠. 로컬 매장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당 지역에서만 장사든 사업을 하는 매장이나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사업체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채널,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10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도 뭐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발달해 오면서 왜 지금 현재는 지금 내 사업체는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르적인 부분,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저희 같은 대행사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려면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2010년 정도 딱 그때부터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걸 휴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필요할 때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행위가 사전에 알아보죠. 지금도 다 알아봅니다. 그냥 가서 딱 사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사전에 조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수록, 그러니까 비용이 고가일수록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도, 다른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어떤 중요도가 있을 때마다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블로그에 처음에 사람들이 콘텐츠를 올렸을 때 매출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한테 물어보던 것들이 변해왔어요, 사회적 시스템이.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는 내가 딱 필요할 때 갑자기 컴퓨터를 찾아서 검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이라 나오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이후에 블로그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글을 노출을 해주는 거를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그냥 내 매장,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매장 관계자가 아닌 그냥 손님들이 썼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글들이 로컬 매장들에게 매출을 증대시키는 증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그 컨텐츠는 그 당시에는 어떤 정보를 쓰거나 전문성 글을 쓰거나 어떤 전략적이거나 기획적인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 경험에 대한 글을 써서 그냥 그 컨텐츠 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이 됐고요. 네이버에서도 어떤 그런 필터 시스템이 그때는 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검열이 안 됐고,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품질이라는 체계를 그 당시에 만들었는지, 뭐 현재는 이제 스팸 블로거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인정하긴 했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네이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라인상에 무슨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저기는 활용을 하는 것 자체의 시초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많은 매체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어떤 매체들을 참고를 하거나 어떤 채널들을 참고로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까지 그 초반에 온라인 마케팅이 온라인에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걸 왜 설명드리냐?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퍼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객 동선, 행동, 라인, 뭐 동선, 흐름,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거를 클릭하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 컨텐츠를 고객에게 보여줌으로써 구매 의사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구독이나 아니면은 뭐 문의 전화가 오게 하거나 이제 이런 거고요. 그게 업종마다 어떤 상품마다 뭐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인터넷상에 올렸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 현재 변화해온 모습들, 그리고 그게 변화해 오면서 네이버 얘기를 살짝 드리고 중간에 스팸 블로그라는 말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각 매체들이 자기네들도 각 매체 자체의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매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 매체라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안에 있는 뭐 카페, 밴드, 카카오라든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매체들이 각 자기네 매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자체에서 컨텐츠를 발행함으로써 내 매장,
보통 이제 로컬 매장이죠. 내 로컬 매장으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그리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활용으로 이제 삼았던 것인데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사실 사람들한테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뿌려져야 되는 한 것들에 대해서 각 매체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로직 감지, 뭐 저품질, 뭐 요런 것들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어떤 검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계정이 삭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노출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요런 체계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매장, 국지성 있는 매장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는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게끔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정 관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개인들이 뭐 연구를 해서 뭐 그걸 밝혀내거나 할 수는 없고요. 가끔 보면 커뮤니티에서 되게 뭐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뭐 독보적인 어떤 분이 뭐 그 강의도 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뭐 블로그 강사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이 그걸 다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환경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영역들은 이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관여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여도에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컬 매장인데 우리는 병원이야. 로컬 매장인데 나는 식당이야. 로컬 매장인데 나는 미용실이야. 이 세 개가 다 다른 게 뭐냐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경험 베이스만 작성을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지인한테 물어보더라도, 야, 너 그 가게 가봤어? 그 가게 음식 먹어봤어? 아니면 그 가게 어때? 그 병원 어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관여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5만 원짜리 어떤 음식을 하나를 먹는 데 있어서 한 번 그거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아까 2010년도부터 발전하면서 컨텐츠 양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발행하시는 그 사업자나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그 어떤 컨텐츠가 잘 노출이 됐어요. 근데 양도 많아지고 검열이라는 게 생기면서 컨텐츠들이 약간 그 고객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정확한 컨텐츠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또 이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학습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막 그걸 클릭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빡 하면 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는 흐름도 생겼고, 지금 관여도라는 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봅니다. 병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나 치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 함으로써 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이후에 두세 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내 인생에 치명적인 어떤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저 컨텐츠를 보는 게. 근데 음식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손실은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거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원상복구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컨텐츠를 막 디테일하게 본다거나 막 꼼꼼하게 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병원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미용실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정해지고요. 그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에서도 되게 막 공을 들여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막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만드는 것보다 양 전략으로 가는 게 좋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하기보다는 클릭을 했는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여기가 좋아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 친절해 이런 얘기보다, 그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하는 어떤 되게 예민하고 디테일한 어떤 의료 정보에 대해서 그 의사가 정말 전문가로서 작성을 해놓음으로써, 아, 여기서 하면 내가 진짜 안전하겠구나, 여기서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줌으로써 여기에 의뢰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게끔 만드는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광고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라는 꼭 그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떠나서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더라도 그것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양을 많이 할 건지, 예민하고 디테일하고 고퀄리티 어떤 정보를 만들 건지, 그리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그 클릭을 만들려면 일단은 고객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노출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걸 총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어디를 집약해서 집중하냐에 따라서 마케팅 성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영상으로 하는 거라 멘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정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익숙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잘 전달을 못 드렸는데 오늘 드린 얘기들은 제가 다른 마케팅 얘기를 하면서 종종 또 거론할 내용이니까 다른 영상들도 필요하시면 그 썸네일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꼭 필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